아랫동네 놀새들의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고요. 2015년도에 탈북을 해서 벌써 5년이 되어가네요. 와, 제가 벌써 이렇게 대한민국에 온 지 5살이 되어가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한데요.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연기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요즘 여기서는 유튜브라는 그런 인터넷의 공간이 있어서 저만의 그런 TV? 네, 텔레비전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입담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딱 와서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한국에는 SNS라는 곳이 이제 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북한으로 말하면 인트라넷이죠. 그런 공간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은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 와서는 나 한 번도 여기 온 걸 후회한 적이 없다, 이럴 만큼 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남조선에서 연애를 했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함께 가시죠. 첫 번째는요, 남조선에서 제가 남한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2번 연애를 해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제 자랑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연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랑인 건가 모자란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신감으로 이제 남조선에 와서 나도 연애 잘할 수 있다, 이제 잘생긴 오빠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더라고요. 딱 2명을 만나봤는데 차였어요. 제가 솔직히 북한에서는 제가 하도 사귀고 찼거든요. 여기 와서는 차였어요. 왜냐면요, 우리 북한에서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남자친구가 아니면 오빠가 다 계산을 하잖아요. 한국은 아니에요. 밥을 같이 먹었으면 반반으로 똑같이 나눠서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커피값이 12,000원이 나왔는데 저보고 그 남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5,000원짜리 없냐고. 그래서 아니 무슨 돈이 모자란가? 이렇게 지갑을 봤는데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뭐지? 이러면 그냥 내가 살게 하고 제가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애가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그 더치페이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애가 좀 있더니 조금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나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네? 먼저 가봐야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커피 받은 지 5분 됐는데 그래 이러고 나갔는데, 더치페이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남자 차였고요. 2번째 남자는 밥도 사주고 영화표도 사주고 택시비까지 다 내주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좋아서 내준 걸 왜 저한테 그래요? 다음날에 이제 데이트 끝나고 다음날에 이제 머리 전에 이제 드라이기 하고 있어요. 너무 들뜬 마음에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즉 이제 문자 메시지죠. 메시지가 왔는데 저한테 나라야 그만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뭐야? 왜? 보니까 자기는 이제 밥 사는 게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부담이 되면 반반으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이미 그 친구는 저를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빠바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3년째 남자친구를 못 만나고 있어요. 어디 누구 없나요? 네, 바로 2번째는요. 남조선에서는 남녀 간의 고백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북한에는 헌팅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술학교를 다녔었어요, 북에서. 그때 이제 학교를 딱 끝나고 나오면 앞에 이제 그 악기 공장이 있는데 그 앞에 일중학교 오빠들이 쭉 서 있어요, 일렬로. 그럼 저희는 이제 딱 나오다가 이제 누군가 나를 꼬셔봐라 이러면서 가는데 걔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저희 뒤를 줄줄줄 따라오면서 저기 이러고 찾으면 저 불렀어요 이러면 이제 오빠들이 내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손전화 번호를 물어보거나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요, 제가 한국에 와서 딱 헌팅을 2번 정도 당해봤어요. 5년을 살면 2번을 당해봤어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았어요, 뒤에서. 저기요 설마 저를 찾을 리가 없잖아요. 명동이었거든요. 사람이 되게 많은 곳. 그래서 딱 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려다보면 없는 거예요. 내려다봤어요. 보이는 거예요. 키가 저보다 조금 작을까 말까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지나가다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죄송해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니까 바로 가더라고요. 뭐야. 북한 같으면 계속 따라오잖아요. 내 좋다고 할 때까지.
이상하네, 정열도 없네 이러고 그냥 빠바에 보냈거든요. 한국에선 여자도 많이 고백을 하고요. 여기 남조선에서는요, 휴대전화가 되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어플로 막 이렇게 소개팅 이런 것도, 그리고 동네 친구도 사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플에서도 되게 요즘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밖에서는 친구들끼리 조금 이제 대학생끼리 이제 소개팅을 막 1대1, 막 3대3 이렇게 미팅을 잡아서 많이들 사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가면 같은 과 커플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루지 못했네요. 빨리 늙어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귈 때 멘트는요, 우리는 그렇게 아까 좋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 나랑 사귈래? 이제 달콤하게 이제 뭐 문자로 근데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말로 하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로 사귈래 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부터 일일 하자 막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바로 세 번째는요, 갈 곳이 많아서 정말 고르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바로 저희가 이제 데이트라고, 우리 이제 남녀 간의 커플끼리 이제 놀러 나가는 날이에요. 한국에선 너무 갈 곳이 많아서 고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데 뭐 명동도 가고 싶고, 홍대도 가고 싶고, 뭐 지하철 상가 데이트도 하고 싶고, 백화점도 가보고 싶고, 음식점도 가보고 싶고,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정해진 곳은 한 곳이잖아요. 하루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이 카페를 많이 가요. 제가 남조선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찍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 되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를 고를 때 저는 우선순위로 보는 게 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 찍히는 거 말고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보는데요. 그런 사람을 꼬셔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죠. 수도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이제 지방 같은 데로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막 경기도나 이쪽으로 많이 가서 카페 이런 곳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남조선에서는 여자도 운전할 수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하고 드라이브로 이렇게 많이 데이트하러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 카페를 가서 음료를 먹고,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음식점 가면 메뉴판이 이렇게 나와요, 글로. 그러면 남자친구가 물어봐요. 자기야 뭐 먹을래? 이렇게 하면 아무거나 이러면 남자들이 진짜 열받아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야 돼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자친구가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래야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거나 이러면 반대 입장에서는 얘가 나랑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먹기 싫어도 일단 다 주문을 해요. 그리고 남기면 이제 정말 욕을 엄청 먹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요, 정말 그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정말 많거든요. 뭐 이제 노래방, 북한에도 노래방 있잖아요. 그리고 찜질방이라고 사우나처럼 된 건데 이렇게 모자도 양머리하고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PC방 갈 수 있고요. DVD방, 그리고 영화관 진짜 좋아요. 여러분, 누워서 보는 영화관도 있어요. 팝콘이라고 펑펑이 튀기 이렇게 옆에다 놓고 다리 쭉 뻗고 이렇게 앉아서 먹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북한에서 영화관 하면 너무 안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소학교 다닐 때 그 신진에 있는 영화관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가 어느 한 해안 도시에서 그 막 할머니가 나오고 바라바라 따다다다 막 이렇게 공작원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해바라기 씨를 주머니에 막 이렇게 까맣게 막 넣고 갔었는데, 그 영화관에서 다 먹고 땅바닥에 버린 거예요. 근데 나올 때 선생님이 다 주우라고 엄청 혼내셨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어갖고 저는 영화관 하면 뭐 영화관 왜 가, 대한민국 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그런 생각 노노해요. 여기 와서 제가 일주일에 진짜 한 번은 꼭 갔던 것 같아요. 요즘은 영화관이 어플이 있어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관도 대한민국에는요, 진짜 많아요. 한 몇십 개, 몇백 개가 있어요. 심지어 연인들은 연인석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일반 좌석은 이제 하나씩 띄어 있지만 연인석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 집처럼 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관에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한 번 갔었는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는데 너무 슬픈 영화를 봤던 거예요. 그 내용이 엄마가 이제 죽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옆에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운다고. 영화관에서 사람들 집중 못하게 운다고. 근데 감정이 나오면 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차진 사람도 만나고 했어가지고 영화관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저처럼 밝은 사람이랑 가서 영화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은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이런 연인들만이 똑같은 그런 아이템을 되게 많이 맞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을 때 커플 옷은 아닌데 커플들이 이제 옷도 많이 맞춰요. 이제 뭐 자기들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 이제 이렇게 뭐 둘이 뽀뽀하는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넣은 커플 옷이죠. 이런 것도 많이 맞추고, 그리고 반지. 북한에서는 결혼할 때만 반지를 맞추잖아요. 근데 여기 남한에서는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커플이면, 연인이면 커플링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운 걸 보고 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이걸 살 수도 있지만 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인끼리 공방 같은 곳에 가서 맞추거든요. 저는 이걸 딱 한 번 맞춰봤어요. 와, 이거 말해도 되나?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한 번 딱 맞춰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야, 왜 금반지로 안 맞추고 왜 은반지로 맞췄냐고. 은반지로 맞췄거든요. 남자친구가 돈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7만 원짜리 은반지를 맞춰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저를 욕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 돈이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면 되는 건데, 그 반지 지금은 한강물에 있습니다. 네. 빠이빠이 했거든요. 여기는 헤어지면 그런 반지 있잖아요. 이런 소지품 이런 거 간직하다기보다는 버려요. 여긴 그 북한 대동강처럼 한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연인들끼리 깨진 커플들이 이제 엉엉 울거나 이제 막 뛰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지금은 제 반지가 한강물에 아마 싹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요, 연인들끼리 그런 날이 되게 많아요. 무슨 데이가 날이잖아요. 영어로 이제 데이인데, 무슨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여튼 뭐 로즈데이, 무슨 여튼 많아요. 매달 14일마다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는 솔로데이라고 4월에 있어요. 4월에 있는데, 저는 이제 이날에 짜장면을 여기서 먹거든요. 블랙 짜장면을, 솔로들은. 저도 올해도 먹을 예정이고요. 몇 년째 먹는지 모르겠네요. 데이인 날에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챙겨주는 날도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챙겨주는 그런 날도 있어요. 저도 빼빼로 데이 이런 날에는 남자친구한테 초콜릿을 이제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빼빼로라고 이렇게 과자 있어요. 막대 과자에 초콜릿을 바른 건데요. 그걸 이제 만들어서 선물해주고도 했는데, 이게 너무 근데 힘들어요. 매달 챙겨주기가. 네, 바로 다음은요. 데이트 통장인데요.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그 각자 계산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내가 일을 못하면 아르바이트라고 하루 동안 이렇게 좀 일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일하면 그 대가로 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 돈을 데이트할 때 통장에 이렇게 만들어서 한 사람이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각자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남자친구가 이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저기요, 일시불이요 이러면 저 남자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각자 일해서 여기 한 대다 이제 넣어서 그 통장으로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워낙 이제 돈이 계속 따로따로 계산하면 뭔가 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제가 사요. 그냥 귀찮아서.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밥까지 그렇게 더치페이를 해요. 그냥 너가 사면 너가 사는 건데, 쪼잔하게 여기는 되게 각자 많이 계산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들은 더 막 몇 원, 몇 전까지 계산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친구들과 먹어도 제가 다 계산을 해요. 호구죠? 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남한에서 연애를 하면 힘든 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지금은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되면 다 추억이고 재밌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까지 저는 아랫동네 놀새들의 강나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